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 21번째 2차선 포장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자, 질문한 토지의 그 현황을 보면 자연녹지에 1998년도에 대형 건축물이 지어지면서 그 진입로가 4차선 도시계획 시설로부터 약 200m 정도인데요. 아스콘 포장이 그림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m 도로 중 거의 절반 정도인 100m 길이에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 진입로를 200m 진입로를 이용해서 그 안쪽으로 그 지도 보면 그 안쪽으로 말입니다. 북위쪽으로 다가구 주택이 허가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가구 주택은 2013년까지 존재했다가 2013년에 다가구 주택 신축 허가를 또 받으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2013년에 멸시를 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짓지 못하고 건축허가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그 북쪽으로도 집 한 채가 주택 한 채가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질문자는 질문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다가구 주택 허가가 났다가 취소된 그 다가구 주택에다가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려고 하니까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이 지목이 되어 있는 2차선 현황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그러니까 지목은 되지만 2차선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제3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토지, 그러니까 그 아까 그림 제일 위에 북쪽에 있는 2002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그러면 그때 혹시 그 진입로 소유자,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 그 지목이 되어 100m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 소유자의, 그러니까 본인은 질문한 사람은 2017년에 이 토지를 샀고요. 그 전 소유자가 2002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그때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정보공개 요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제3자니까 안 된다 라고 유권 해석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답변을 하자면 저는 자 2차선 포장 도로의 일부가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사용승낙은 필요 없습니다. 이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한 공무원은 정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연녹지에 대형 건축물을 1998년 허가받을 때 그때 분명히 그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서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보면 8m 진입로를 확보하겠다라고 그래서 2차선 포장도로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저 남쪽에 있는 4차선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부터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대형 건축물과 사이에 200m 그 도로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허가 신청서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서만 보면 간단히 일이 끝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건축허가 공무원은 그걸 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20년 넘게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 2차선 포장도로에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리 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대형 건축물 허가를 해줬던 지자체장은 진입로 개설 조건으로 허가했을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m의 포장도로인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다면 그 도로는 공도입니까? 사도입니까? 비록 소유권은 지금 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도로를 누구나 20년째 잘 사용하고 있었고, 건축허가 때 진입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인 도로, 도시계획 도로는 아니고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개발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인 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도로가 특별한 경우는 이런 거죠. 본인만이 쓸 수 있다라고 도로 주변이 담장이 쳐져 있다거나, 또는 그 도로 출입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도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고, 인도까지도 있고요, 보도까지도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도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아오라.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진입로가 지금 8m 포장 도로가 개발행위 허가서를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현황으로 봐서는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서를 봤더니 정말 그 대형 건축물 소유자 혼자만 쓰겠다 라는 목적으로 허가서가 돼 있다면 당연히 그건 사용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뭐 펜스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하겠으나 아무리 봐도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더 북쪽에, 더 위쪽에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의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건축허가 때 진입로를 확보하라고 하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은 통행로 확보입니다. 이건 국토부가 만들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으로 주고 있는 건축행정 길라잡이에 보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법제처도 그렇게 유권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땅에다 건물을 짓는데 왜 국가는 진입 통로를 건축법 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은 통행로입니다. 이건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m 너비의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보장됐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기준에 맞을 경우 공도로 봐야 된다고 국토부는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건축행정 길라잡이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설도로이더라도, 그러니까 도로법 도로나 도시계획 도로인 공공시설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도이고, 공도가 아닌 공공시설이 아닌 건축법 도로, 사도법 도로, 사설도로,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 규정에 맞다면, 주로 너비 규정이죠. 너비 규정에 맞다면 개발행위 허가 시
만들어진 사설도로는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국토부는 국토부 계획 및 요행에 관한 법률 해설집 309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 건축물의 당시 지목이 전이었는데 전인 진입도로를 대형 건축물 허가 신청자가 공사 후 준공 및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조건으로 허가하였을 텐데 현재 지목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지목이 그대로 있는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당시 건축 허가자 또는 준공 승인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그거야 뭐 몇십 년 전 얘기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지자체장은, 허가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건축 허가서 또는 개발행위 허가서를 보고 지목 변경을 소유자에게 명령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가능하다면 직권으로 지목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3자인 그 도로 이용자,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2차선 아스콘 포장 도로 이용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에 허가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까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허가 법규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지목 변경은 결국 대형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허가 신청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허가청은 20년째 변경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소유자에게 행정명령 성격의 독촉장을 발송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직권으로 변경을 할 의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지금까지 정리를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자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못한다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지자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허가 신청자한테 그 책임을 슬그머니 떠넘기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지자체장은 고의는 아니지만 지금 단독주택 허가 신청자가 그 사용낙을 받아오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면 이건 허가청의 직무유기를 넘어서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 데 대한 명확한 판단은 행정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허가청이 대형 건축물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를 보면 금방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자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자, 민원인이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금이 포기된 도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그것도 안 해준답니다. 이것은요, 정보공개법 구조에 가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6호에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되고 행정정보공개법에서도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법조문에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의 예외인 거죠. 어떤 거?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여기서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가 공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냐 아니냐.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는 이 질문자의 권리입니다.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어도 공개해야 되고, 불가피하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보이지 않게 덮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공개를 해서 그 8m 아스콘 포장도로가 배타적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 것이나 아쉬운 허가 신청자가 한다면 정보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개 안 하면 공개법 위반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21조에 가보면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의 정보는 공개해야 되는 그 지자체가 본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의 공개를, 제3자의 정보를 제3자가, 다른 3자가 공개를 요청했다. 어떡할래? 라고 통지해둘 의무가 있다고 정보공개법 2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3자는,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제3자는 법이 정한 대로 자기 권리를 요청하지 마세요. 비공개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허가청에서는 앞서 보셨듯이 공익이나 또 다른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라고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익이나 지금 허가 신청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그 행정청은 공개하지만 원 정보 소유자, 그러니까 제3자의 정보, 원 정보 소유자가 법으로 공개하지 마라 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 허가 신청서 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보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거든요. 다음 이제 대형 건축물은 건축법 44조 및 시행령 28조에 가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는 반드시 건축법 도로에만 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건축물은 건축법 도로가 아니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m 포장 도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사설도로, 개발행위를 통한 사설도로이기 때문에 공도이고, 또 대형 건축물 2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되는 의무가 지금 현재 충족되어 있으니까 공도이고, 지목과 상관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건축행정길라잡이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목이 되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 공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또 건축법 도로로 뭔가 도로관리대장에 올리고 싶은 공무원이 월권을 하는 거죠. 왜 그걸 지금 허가 신청자한테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합니까? 다행히 허가 신청자가 도로 소유자한테 사용락을 쉽게 받아올 수 있다면 지자체의 요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대형 건축물 소유자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서민인 허가 신청자한테, 지금 허가 신청자한테 받아오라고 한다? 이건 어떤 이유로든 납득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는 2017년에 샀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 소유자가 2002년에 허가받은 서류, 그 서류에 보면 98년에 만들어진 도로였기 때문에 98년 그 도로에 이용권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목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했다면 2차선 포장도로의 일부가 2차선 포장도로의 일부가 지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했다면 그때도 받아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2년도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보면 사용 승낙이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7년에 토지를 소유한 이 질문자가 지자체에 2002년도 내 땅 위에 있었던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서 좀 보여달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보여달라 라고 요구하니까 거절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대상 정보 6호 중에 다 보여줄 수 있다는 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현 소유자한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전 소유자의 동의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는 전 소유자한테 갔더니 전 소유자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신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개법 말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가 보호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 소유자, 당시 소유자에게 전혀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데 왜 비공개 결정을 했는지, 이건 부당을 넘어서 불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자체는 정말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그냥 둬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목이 대라고 해서 통행을 제한받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불이익이 전혀 돌아가지 않거든요. 또 그 진입로를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겠다라고 뭐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지목이 되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는지, 건축행정 길라잡이나 뭐 여러 가지 대법원, 법제처, 유권 혜택들을 보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 소유자의 그 건축허가 신청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번에 걸쳐 설명했듯이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모르고 한 것 같으니까 이 정보공개법 조항을 들고 가서 비공개 결정한 사유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이 법조문으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법에 그리 돼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귀찮다고 동의를 안 해주니 이건 공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라고 허가 담당자를, 그러니까 공개 담당자를 가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지목이 대인 부분에 대해서 사용락을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민법 219조에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2차선 포장도로를 소송하겠다고 하면 판사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 신청자가 가질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부분은 행사할 수가 없는 2차선 포장도로이고 누구나 지금도 통행하고 있는데 그걸 통행을 하게 해달라고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겠다 그러면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허가 신청자한테, 건축허가 신청자한테 당신이 절차를 모르고 무성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나무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질문하시는 분은 2차선 포장도로가 이미 20여 년 전부터 포장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법에서 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지, 건축법 어떤 규정 때문에 받아오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물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건축법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규정을 둔 목적은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 통행인데,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데 왜 내가 지목이 되라는 이유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해야 되느냐고 자신 있게 좀 따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허가 신청자는 사실 공무원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허가 담당자를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되면 허가 신청해서 불허되면 그 다음에 뭐 권익위로 가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야 될 거고, 그 이전에 지자체가 법조문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한다라고 하면 그 법조문을 가지고 국토부나 또는 다음에는 법제처나 이래서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그 지자체 허가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